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 봐야 할 종목이 많으니 무미건조하고 더럽게 재미없고 심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떡상 버스 요금은 내셔야 하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떡상 TV의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코스피가 4천 된다는 얘기는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출발! 삼성전자 SK증권 보고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기존 목표가 10만 8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이럴 거면 진작에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았어야 했죠?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지 않고 투자할 수도 없으니 그냥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 번씩 크게 틀리는 이유에는 증권사 리포트 때문인 경우도 많으니 비판적인 시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봅시다. 현재 주가는 22년 PBR 1.5배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가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분석이네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흐름은 내년 3분기부터 추세적인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엔 충분히 주가에 반등 추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전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핵심 사업인 디램 업황의 경우 내년 하반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네요.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입니다. 따라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는 내년 오히려 기저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SK증권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게 겨울은 봄을 맞이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유안타증권의 보고서도 함께 확인해 봅시다. 4분기의 경우 디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15.1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3분기 영업이익 대비 꼴랑 4%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디램 업황의 부진을 비메모리 사업에서 적절하게 방어를 해줄 것으로 판단되네요. 괜찮네요. SK증권과 마찬가지로 내년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판가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예상과 달리 내년 3분기에도 업황 개선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디램 구형 생산 라인 일부를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을 하며 판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됩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내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등과 파운드리 사업 실적 모멘텀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22년 연간 영업이익이 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22년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을 전망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내년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영업이익은 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시가 총액 450조 원 수준은 업황을 최악으로 가정해도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보다는 파운드리 사업 기대감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대중화 기대감에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가 10만 7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두 개의 보고서 모두 내년 이익 추정치와 목표가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 3분기부터의 디램 업황 개선과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의 긍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아직도 이지랄인가요? 5일선을 회복했었지만 5일선 위에서 음봉으로 버티다가 결국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네요.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량이 여전히 말라있는 것이 여전히 못난이 인증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를 단타로 투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우리 채널에 없을 거라 믿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으며 결국 지갈길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플랜 B가 없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버티는 것이 플랜 B이고요. 뻐기는 것이 플랜 C이고요. 홀딩하는 것이 플랜 D이고요. 존버가 플랜 E입니다. 더 빠지면 욕을 처먹고 말지 홀딩입니다.
화이팅!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서 몰빵을 했다고 진짜로 100% 몰빵하고 대출까지 받은 정신 나간 분은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99,000원, 10만원 라인에서는 숨구멍은 만들자고 했죠. 바닥에서 매수한 물량만큼은 초단기 10%의 수익이니 숨구멍을 만들고 숨 좀 쉬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바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전히 바닥이니 대체로 홀딩이고요. 고점 대비 40%가 하락한 바닥을 보았습니다. 지나친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겁니다. 주가가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한다 해도 욕을 처먹고 말지 여기서는 무식하게 들고 가면 됩니다. 작전은 심플합니다. 플랜 B 따위 없고요. 홀딩이에요. 멤버십 가입은 김떡상TV의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으니 PC에서 접속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등급별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기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며 솔직하게 전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기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손실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저 아래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가격입니다. 거대한 떡상을 위한 스마트한 존버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100만 안티를 양성 중인 SK지주입니다. 주요 자회사인 SK텔레콤도 반등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SKC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SK지주의 주요 지분들이 반등하는데 혼자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럼 문제 없는 겁니다.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했고요. 비상장 자회사인 SK실트론의 전력 반도체 역시 아주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비상장 자회사 SK팜테코 역시 바이오 CMO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화천대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면 더더욱 걱정할 게 없네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100만 안티가 째려보든 200만 안티가 째려보든 저는 계속 끌고 갈 거고요. 욕을 하던지 말던지 저는 홀딩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이 꼭지의 가격도 전혀 비싸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쫄리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뭐 타러 주식을 힘들게 하세요. 징징이가 될 거였다면 애초에 사지를 말았어야 했고요. 징징이가 되었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고요. 확신이 없다면 언제나 파는 게 맞습니다. 저는 홀딩이에요. 내가 내 주식을 홀딩하겠다는데 왜들 그렇게 욕을 하고 째려보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두고 보이소. 아, 김떡상의 아버지도 물렸습니다. 못난이 주식을 손절하고 김떡상의 꼬드김에 삼성 SDI와 현대차, SK까지 3개로 분산을 하셨는데요. SK 혼자 이지랄이네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보이지도 않는 저 아래 그놈이 그놈이죠. 이어서 현대차를 봅시다. 꼴랑 한 번에 반등이 나왔고요. 제 눈엔 여기나 같은 바닥입니다. 어차피 사실 분들은 기우제할 때 다 사셨잖아요. 더 볼 거 있나요? 지금도 바닥인데 홀딩이에요. 구름 위로 올라서야 한다고 했죠? 충분히 에너지를 모아야 강한 탈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조정에 불과합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5일선과 21선을 순차적으로 강하게 회복했고요. 이어서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도 만들었고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도 만들었습니다. 21선의 하락 추세도 둔화되며 방향을 틀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네요. 꼬여있던 마탱이간 차트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죠. 외국인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이사항이 없고요. 순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하면 입만 아프죠? 홀딩.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여전히 하락은 제한적일 거로 보이고요. 그래도 테슬라발 잡음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뒤 다지는 흐름이 좋겠죠. 72만 원대 매수해서 81만 원에서 일단 빠졌는데요. 괜찮아 보이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터치하고 추세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 아래 지옥에서 바닥을 떠받치겠다는 두 개의 불기둥을 만들었고요. 중요한 라인인 78만 5천 원을 강하게 뚫어냈고요. 잡음이 발생했지만 일단 하락이 멈췄고요. 괜찮네요. 다시 들어가자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타점은 이미 나왔죠? 외국인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라인이었던 71만 2천 원 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41선을 깨는 속임수도 나왔고요. 그냥 5일선을 타고 있네요. 21선의 하락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죠? 미국 진출이라는 호재만 있고 악재가 없죠? 주봉도 봅시다. 20주선이 깨졌었지만 그냥 구름을 찔러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20주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만들어내네요. 다음 주 안착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주봉에서 보이는 스토캐스틱을 보면 중장기 바닥 신호도 보이네요. 삼성 SDI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상식에 매우 어긋나네요. 홀딩이에요.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석탄 가격이 급등하며 하나솔루션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반등이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망이네요. 석탄 가격이 빠지면 주가도 다시 조정 파동에 진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에 흑자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길게 보는 투자자만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관망.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여전히 힘은 없지만 좋아지고 있네요. 5일선을 타고 있으니까요. 당장 올라설 수도 있지만 단기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으니 보유만 하면 되겠습니다. 빠지면 이제는 분할로 다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카카오까지 봅시다. 마찬가지네요. 여전히 힘은 없어요. 그냥 네이버랑 똑같네요. 여기 구름이 두터워지기 전에 빠르게 올라서면 좋겠지만 단기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공존하기 때문에 보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매수는 이미 기우제 했을 때 했어야 했고요. 5일선을 타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의견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변동 사항이 없으니 조금 더 보시죠. 지금은 관망 오르면 보유, 내리면 기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볼까요? 여전히 연중 고점 대비 10% 하락한 수준에서 조정장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포지션이면 개별 종목의 경우 10% 정도의 손실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포지션에서는 10% 수준의 손실은 그냥 인내할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무작정 특정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충분한 종목의 경우는 전저점 구간이나 이탈하는 구간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못 사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나 비중이 작은 종목을 매수한다면 물리더라도 결국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잘 모아가더라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커뮤니티 게시글로 일기를 썼더니 작정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 정도로 기우제하기에는 가소로운 조정이네요. 지난 기우제 때 이미 매수는 완료되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 기우제 때 김떡상을 욕하며 매수하기 위해 자금을 잘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정장 패턴이 이어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감사랑합니다. 못 사면 안 사면 되죠?